안녕하세요, 빠르게 알아보자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기독교 10대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사 교과서 두께의 절반은 이 종교 하나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 번째, 밀라노 칙령.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박해가 아닌 공인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 칙령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흥미로운 건 콘스탄티누스 본인이 세례를 받은 건 죽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믿음을 공인해놓고 정작 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험처럼 밀어둔 셈이죠. 이 결정 덕분에 지하 종교였던 기독교는 단숨에 제국의 중심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얻은 셈이니 이후 유럽 전체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칙령은 이후 1700년 넘게 이어질 서구 문명의 종교적 뼈대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각지의 주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목적은 하나, 예수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끝장내는 것이었죠. 당시 교회는 예수가 신과 동등한 존재인지 아니면 창조된 존재인지를 두고 편이 갈려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니케아 신경이라는 공식 교리가 확정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통신앙의 틀이 잡혔습니다. 황제가 신학 토론회 사회자를 자처했다는 점이 지금 보면 꽤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종교 문제를 정치회의처럼 표결로 정리해버린 인류사 최초의 대규모 교리 컨퍼런스였던 셈입니다. 이 결정은 이후 수백 년간 교회의 공식 입장을 좌우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서교회 대분열. 1054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령의 출처를 둘러싼 신합적 문구 하나였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간 쌓인 언어와 문화, 권력 다툼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두 교회는 이후 900년이 넘도록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상호 파문이 공식적으로 철회된 건 1965년, 그러니까 두 교회 지도자들이 텔레비전 뉴스 시대에 들어서야 겨우 화해한 거죠. 유럽 지도를 가토릭 문화권과 정교회 문화권으로 나누는 이 균열은 지금도 발칸반도와 동유럽 정세에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군 전쟁. 1096년부터 약 200년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대규모 원정을 반복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신앙 수호였지만 실제로는 영토와 무역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복잡한 전쟁이었죠. 이 원정을 통해 유럽은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기술, 향신료와 무역망을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명적으로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성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후추와 비단 시장 정보만 잔뜩 들고 돌아온 셈이니 원정의 결과가 계획과는 꽤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이 전쟁은 이후 유럽과 중동의 관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깊은 역사적 앙금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구텐베르크 성경. 1455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소술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수도사들이 한 글자씩 손으로 베껴 쓰는 귀한 물건이었죠. 인쇄술 덕분에 성경은 소수 성직자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책 한 권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던 시대에서 갑자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넘어간 거니 당시로선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종교사 하나를 넘어 이후 유럽 전체의 지식 확산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쇄된 성경 한 권이 다음 항목에서 벌어질 거대한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줍니다. 여섯 번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돈을 내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면벌부를 팔고 있었는데 루터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본 거죠. 흥미롭게도 이 반박문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건 앞서 등장한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썼다면 마을 하나 넘기기도 전에 흐지부지 됐을 문서가 인쇄기를 타고 몇 주 만에 유럽 전체에 화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고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이후 수백 년간 갈등과 재편을 겪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신앙 분쟁을 넘어 근대 유럽의 정치 지형까지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의 창설과 대항해 시대 선교. 1540년 설립된 예수회는 교육과 선교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맞물리면서 선교사들은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배를 타고 건너갔죠. 이들은 단순히 신앙만 전한 게 아니라 현지 언어를 연구하고 학교를 세우며 서양 학문을 함께 실어 나랐습니다. 덕분에 세계 각지에는 지금도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문법서와 사전, 학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유럽 문화가 바른 문명 위에 강하게 덧씌워지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 활동은 종교의 전파인 동시에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의 지도 위에서 연결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8번째,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1618년부터 이어진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종교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유럽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국제전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조약의 핵심은 각 나라가 자국의 종교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하나 끝내려고 유럽 전체가 모여 회의를 했더니 결과물이 국경선 조정이 아니라 근대 국제법의 원형이었다는 점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조약 이후 유럽은 종교를 이유로 한 전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제 질서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신앙의 자유를 둘러싼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권국가 체제를 만든 셈이죠. 9번째, 존 웨슬리와 대각성 운동. 18세기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감리교 운동과 대각성 운동은 형식화된 교회 예배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앙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야외에서 수천 명이 모여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대규모 부흥 집회가 영국과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죠. 이 흐름은 단순한 신앙 부흥에 그치지 않고 노예제 폐지 운동이나 사회복지 활동 같은 사회 개혁 운동과도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던 신앙이 갑자기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온 셈이니 당시 기득권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흥운동이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되며 미국 특유의 복음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종교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함께 바꿔놓았습니다. 10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몇 년에 걸쳐 열린 이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온 회의로 꼽힙니다. 그동안 라틴어로만 진행되던 미사가 각국 언어로 바뀌었고 다른 종교와 교파에 대한 태도도 대화와 존중 쪽으로 크게 선회했습니다.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한 번에 활짝 열어젖힌 셈이니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죠. 이 변화 덕분에 가톨릭 교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동시에 전통을 중시하던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의회는 2000년 가까이 이어진 교회의 역사를 현대라는 새로운 시간표에 맞춰 다시 세팅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기독교 10대 사건 10가지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까지 정치와 학문, 전쟁과 평화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